녹색 분류가 안 되는데 녹색 채권 발행이 되는 것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좀 크게 좀 지켜봐야 될 뉴스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 원전에 관련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요새 원전이 국내외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죠. 원자력이 녹색이냐 아니냐, 클린 에너지냐 아니냐 관련해서 원전을 새로 지어야 된다. 아니다. 원전을 아예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형 원자로 SMR 관련한 논의들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캐나다 민간 원자력 발전사 브루스 파워가 녹색 채권을 발행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전해드리고 얼마 전에 그린피스에서 COP26이 어떤 회의고 또 어떤 논의들이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행사를 열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주로 이제 원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최초입니다.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녹색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려면 이게 일단은 녹색인 상품에만 이제 녹색 채권이 발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EU에서는 아직 사실 원자력 자체가 지금 녹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 합의가 안 됐습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EU 같은 데에서도 이제 녹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녹색 분류책에 텍소노미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기준으로 주로 구분을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SMR을 만들기도 하고 원전에 대한 찬성 입장인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제외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의견 합의에 도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캐나다 민간 원자력 브루스 파워가 세계 최초로 원자력 분야에서 5억 달러, 5,900억 원 상당의 녹색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발행하느냐, 어디에 쓸 거냐 봤더니 원전을 수명을 연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 장치의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고 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니까 투자와 재융자 목적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채권 발행 자체가 이게 녹색이냐 아니냐 시장에서 먼저 이렇게 던진 건데 이게 투자 금액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거를 보고 어찌 보면 이 지속가능 투자자들의 의사가 어떤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대로 여겨졌다 이렇게 됐고요. 블룸버그는 녹색 채권을 ESG 바이어들을 둘로 쪼개 넣은 원자력 발전소 현상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번 채권에 채권 목표의 6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다. 주목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루스 파워가 유일한 민간 원전인데 이게 캐나다 온타리오주 에너지 3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8기의 원전 발전 장치 중에 6기를 개조할 계획인데 수십억 달러의 예상 소요 비용 중에 일부를 향후 10년간 녹색 채권으로 조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의 RP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라이언 본 매니저는 블룸버그의 ESG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쪼개지는 주제가 바로 원자력이다. 당연하겠죠?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생태학적 위험이 높은 전환 기술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넷제로를 가는 지구적 경로에서 원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 쪽도 이제 캐나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FT에 따르면은 원전이 인기가 점점 없어져서 원자력 폐쇄가 이어졌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자력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탄소 중립 목표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대체해야 되고 전력 수요는 맞춰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를 원전에 다시 넣어서 부양하는 법안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폐쇄 직전에 이제 원자력 수명 연장 한 60억 달러, 7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이제 그런 시설 계획이랑 첨단 원자력 연구 개발에 25억 달러, 2조 9천억 원 더 투입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이 너무 비싸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제 SMR, 소형 원자로입니다. 대형 원자로 수백억 달러를 쓰고 싶진 않지만 소형 모듈 원전, SMR 포함한 첨단 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대는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SMR은 300메가와트급 소형 원전입니다. IEA에 따르면은 2050년이면 전 세계 SMR이 400에서 1000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원자력 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가 400조 원 정도다. 근데 환경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탄소 중립 수단을 포함시키는 것에. 왜냐? 안전성과 사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나 방법론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먼저 해버리는 것 아니냐.
경제성 면에서도 이거 사실 싼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린피스 행사에서 왜 원전을 녹색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원전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반대 입장이죠. 이거 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원전이 비싸고 느리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없다, 세 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이 주로 원자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주장이 뭔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원전 사용하는 국가가 30개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규모 대비해서 원전 규모가 증가하는 국가가 10개도 되지 않는데 한국은 2085년 원전을 폐지하겠다라는 그 계획도 정말 느리다. 현황을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원전은 지금 전 세계 전력 생산의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 세계 원전들의 많은 숫자가 다 노후 원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폐쇄가 돼야 되고 새롭게 증설되는 원전들이 과연 이 폐쇄되는 원전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원전이 가지고 있는 이 전력 생산량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2030년, 40년까지 10년, 20년 내에 전력 설비들을, 이 원자력 설비들을 빨리 늘려나가야 되는데 원전은 불가능한 게 건설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보다 비싸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너무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후쿠시마 이런 사례들을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핵폐기물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후위기에 대응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생에너지도 그게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도 전력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전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진 않고 향후에 이제 원전으로 탄소 중립 이루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수십 개 원전을 더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어디다 지을 것이냐.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내가 사는 곳에 이제 새로운 원전을 받아들일 곳이 한두 곳도 아니고 이제 10여 군데가 나온다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우리 동네에 원전을 짓는다는 것을, 수용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새롭게 늘어난 전력 설비 80% 이상이 재생에너지라는 통계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트랙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하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력 설비가 우리가 이제 전력을 쓰면은 그 전력 사용량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원전은 이걸 한번 틀면 전력 공급량이 일정하게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량이 일정하게 가고 유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또 이제 거기 들어간 이제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움직이는 부분을 채웠거든요. 근데 화력 발전소를 다 문 닫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이제 태양광과 풍력도 이제 변동을 하고 그 변동성에 대해서 변동성을 잘 맞출 수 없으면 재생에너지와 기본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전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SMR에 관련해서도 이건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그린피스 측에서는 SMR이 사실 증명되지 않은 기술이다. 증명되는 시점도 10에서 15년은 걸릴 것이고 상용화되는 시점은 20년이 넘을 것인데 이것을 지금 바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중국이 원전을 많이 짓는다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국의 전력 생산에 있어서 화석연료 비중이 68%, 작년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풍력이 6%, 태양광이 3.4%에서 재생에너지가 10% 정도, 중국에서 원전 비중은 아직 5%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이 많음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전이 기후변화에 대응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태풍 와서 원전 여러 개 멈춘 사건이라든지 앞으로 이상기후 심해지면 태풍 홍수 발생해서 대규모 원전 자체가 동시에 멈추면 우리나라에 더 큰 광역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논의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서 앞으로 논의도 되게 클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 이제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녹색 분류책 K 텍소노미를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4차인가 여러 번 이제 안을 내고 의견 수렴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는 중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 두 가지가 LNG를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 원자력을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인데 일단은 LNG는
포함됐다가 지금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거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력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걸 넣어야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쟁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처럼 정책 부문에서 이제 녹색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브루스 파워 같이 시장에다 먼저 던진 겁니다. 근데 던졌는데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녹색 분류가 안 되는데 녹색 채권 발행이 되는 것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좀 크게 좀 지켜봐야 될 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상황과 이런 분류 체계 같이 연동해서,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찬반 의견도 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맥락적 이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임팩트온도 지속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호의 생활 ESG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내용 계속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